화제의 당선자, 이번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유권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예, 저는 덕천과 구포와 만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관의 앵커님 하는 프로그램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좋은 해안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제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부산 민심의 핵심은 뭐라고 읽으세요? 사실 저도 내려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저를 아끼는 분들이 야 이번은 아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전해주셨고 그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도 제어하고 동시에 보수가 퇴행하고 있는 이 상황도 장동혁 이 지도부를 꺾음으로써 동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분명히 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북구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덜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로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자라는 북구 시민들의 바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산 북갑 주민 유권자가 아닌 우리 한동훈 팬덤이 있잖아요. 그 팬클럽 분들이 뭐 그냥 아주 때로 그 지역에 몰려가서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선거운동에 도와주고 이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주신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또 부산 지역에서 많이 와주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부산에 살고 계시고 부산의 다른 지역들 있죠. 네. 경남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저 개인에 대한 호호 때문에 된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린 그런 시대 정신을 공감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표를 찍는 분은 부산 북구의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감화되지 않으시고 설득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없는 것이었잖아요.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명분이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사실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 진심을 알아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당으로 돌아가셔야죠. 그죠? 네, 제가 지명됐을 때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고 싶으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돌아가는 방향은 뭐 절차만 남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뭐 일부 장동혁 당권파 같은 분들, 그분들이 당연히 제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행태가 이미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제까지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는 둥 그리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직접적인 대응을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안 해도 상식적인 많은 분들이 다수 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다. 자기에 대한 사퇴 요구를.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한동훈 의원 도왔던 사람들은 징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계속 버티는데 이거 어떻게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통할 만한 길이 아니고요. 네. 제가 더 얘기할 필요도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그런 식의 엄포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기 참 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가 더 높게 나와요. 그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그 여론조사 말고 다른 조사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달랐던. 그리고 지금 저분들이 정말 뭐라도 다 하잖아요. 진짜 양잿물이라도 먹을 듯이 기이한 행동들 다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당신의 자신 있으면 재심 투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 있었다가 지금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동혁 그 당권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당의 평가는 끝났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심 같은 걸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당심은 결국 민심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 같은 국민의 평가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당권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심의 비율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지난 제가 당선될 때 당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당심 민심 공이 63%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때도 현직 대통령 부부가 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때 아닙니까?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중요한 선거와 어떤 중요한 시민의 결단의 시점에서는 저는 수렴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고 우리 당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그 시위 현장에 자주 가고 퇴원한 다음 날도 또 거기 가고 뭐 부정선거 팻말도 들고 그리고 뭐 선거 소청을 내면서 전면 재선거 주장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사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친 시민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민들은 충분히 어떤 그 분노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공정에 대한 기본이 무너졌다고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의 생각을 정치적인 연명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정치는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의 답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든가 선관위에 관련 각종 개혁 입법 등이 정치가 할 일이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선관위를 정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만한 이 골든타임을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 선관위 이상한데 부정선거 여기도 좀 손들어주기 어려운데 이런 식의 이 골든타임이 이런 싸움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시고 거기서 자기 개인의 연명하려는 정치는 빠져야 됩니다. 시민들의 말씀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일은 그냥 자기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일종의 도피처로 삼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치인이 정치인이 어떤 그런 상황을 도피처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의원께서는 1호 법안으로 감사헌법 개정안도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더 화끈하게 하자, 개헌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재구성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개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몇 법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첫째로 민주당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는 비록 독립조직이지 하지만 사무총장도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임명됐고 차장도 그렇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부적 성격을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그렇게 원포인트 개헌으로 갈 수 있는 구도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처럼 민주당이 위헌적인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헌법에 손을 대는 것에는 좀 반대합니다. 손에 오물을 잔뜩 묻힌 사람들이 케이크 같이 만들자 이런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근기법에 지금 있는 법인 규정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이나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선거 대목 때만 휴직 휴가를 막 내거든요. 그래놓고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강을 잡기 위한 그 규정을 도입하는 법. 그게 제가 2호 법안이고요. 3호 법안은 선관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로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단속도 하고 고발도 권한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관위의 수장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뒷배를 갖고 있는 구조도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와 함부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 점을 끊기 위해서 법관들을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상임으로 하게 되는 그 세 가지 법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건 제가 박대출 의원과 공동 발의를 한 것인데 지금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예, 같은 얘기 나오고. 그리고 저는 사전투표를 했었을 때 그 선거, 그러지 않아도 짧은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지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민심으로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 이건 제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맞아요. 이런 식의 그동안 알겠어요. 밀려왔던 예. 계획을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방향이 지금 있지, 원포인트 개헌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알겠습니다. 이철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까? 본인 네. 스스로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흐름상 장 대표 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복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복당이 성사된 후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당 대표에 도전하실 건가요? 그건 너무 먼 얘기고, 너무 먼 얘기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재건. 그리고 배보수 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엄 등으로 인해서 잃었던 말할 자격을 되찾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되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하려는 건 2028년에 총선에서 합승, 그리고 2030년에서 정권 재탈환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그 뜻에 점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계엄의 밤으로부터 탄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선명하고 단호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또 한편 선명하고 단호하고 민첩하긴 했는데 당내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감하세요? 그 소통의 과정이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게다가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속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 감안했었을 때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 시기에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 소신에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평가는 다만 그 시기에는 뭘 얻게 되면 뭘 잃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과론으로는 보지만 그렇지만 그걸 막아낼 수 없는 위험성은 더 커지겠죠. 그런 것조차도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당내에 아주 분명하게 한동훈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비토 세력을 향해서 함께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다만 그건 어떤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정말 어렵고 불안하고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입장들이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거 자연스럽게 했다고 보고요.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건 분명히 제가 자꾸 드리는 것이, 제가 하려는 것은 함께 보수를 재건해서 총선을 이기고 정권을 탈환하자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한 일을 잊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잘 기억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거지 과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어질 겁니다. 저는 진심이고 진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보수가 재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견이라는 게 서로 자꾸 맞대고 논쟁하면서 옛날에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따지면서 좁혀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함께 어떤 공동 목표를 향해서 어깨 맞대고 갈 때 좁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공동 발의도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선의가 저는 우리 당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재건은 함께 하자는 거다. 그 말씀에 이제 의미가 들켜 있는데, 저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또 물갈이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물갈이라는 게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과정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그 친소 관계 때문에 누구는 안 되고, 저는 근데 좀 정치인으로서 저에 대해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소 관계를 막 중시했었다면 계엄을 막을 때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상당히 구차적이고 뒤에 공적인 목표 앞에서 알겠습니다. 구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뭐 이른바 언론에서 명청 갈등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전 투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다툼이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의 큰 이 이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집단은 서로 어떤 정책이라는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지금 싸우는 목표는 뭡니까? 그냥 오로지 밥그릇, 그 권력의 크기만 두고 싸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윤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대립이 있을 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뭐 이종석 황상무, 의료 문제, 네. 문제, 뭐 이런 식의 뭔가 명분을 가지고 찬반이 있었을 때 이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통령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건 자기들끼리의 이전 투구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책 차이가 아닌 권력 다툼일 뿐이다. 그거 왜 싸우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자,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사건에 비유하셨는데 조금 심한 비유 아닌가요? 자, 저는 호남 발전에 동의해요. 그런데 네. 이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하고 갈등만 크게 할 겁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네. 권력이 그것도 권력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동기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호남 투자를 결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방식이라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용수라든가 전력의 문제라든가 그 투자 과정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게다가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쓴 걸 보면 자기가 결정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5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삼성전자 대주주입니까? SK 대주주입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럼 미르와 K 때도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네. 이런 방식은 결국은 그리고 호남에 있는 용수나 전력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좌초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만 크게 할 겁니다. 네. 이걸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치적 이익은 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정치 나쁜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에 기업 총수들 불러서 떡볶이 먹는 거 엄청 비판받았죠. 그래도 그건 반도체를 망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떡볶이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남의 용수나 전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충분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당파성 있는 분들을 빼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결정된 문제예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셔서 제가 한 말씀 했는데요. 네. 2023년의 예를 말하는데 그거는 후공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전력이 많이 필요 없는. 지금 전공정을 다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가뭄으로 호남에 물 부족 사태 났던 보도 혹시 읽으셨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전력망이 구축 안 돼서 전력난이 생긴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바꿔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원전은 다 영남 쪽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는 전력을 아리백이나 이런 이유로 불안정하게 공급해서는 안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튼 내일 안이 발표되고 나면 아주 뜨거운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을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김용범 씨가 김어준한테 먼저 보고하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자, 우리 한동훈 의원 상임위는 지금 어디 지망하셨죠? 저는 며칠 전에 했는데요. 제가 상중위, 기재위 그리고 외통위 이렇게 지망했습니다. 아직 원구성이 안 됐는데 희망하시는 대로 가겠죠? 글쎄요. 그건 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결정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무소속이니까요. 예. 그런데 잘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